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윤재홍 산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코스피 3,000선 넘어선 상황, 시장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 ETF 시장으로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자금이 주간으로 유입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주제에서도 있었듯이 한국장이 발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리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장은 잘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선 이후로 정말 네. 파죽지세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한 최근 10년 정도 좀 쭉 이제 내려비 세워 좀 네. 봐도 올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지수 자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고금리 구간 접어들면서 좀 주가가 좀 꺾였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좀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금 좀 강한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특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서 쭉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국 ETF의 성과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에 좀 국가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ETF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한국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티커가 EWY,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한국 지수를 좀 추정을 네네.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이제 한국장 3배짜리라든가 1배짜리 또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EWY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34.7% 정도 올라왔고, 그 외에는 이제 멕시코라든가 유럽, 영국 이런 국가들이 좀 특히 유럽권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이 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국한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측으로 다 몰려 있는데 미국 기술, 나스닥 100이죠. 혹은 미국 대형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초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외의 국가, 지금 네.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미국 외 국가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좀 이번에 강했다라는 거 역시나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미국 그리고 미국이 아닌 쪽에서의 성과가 좀 상반기 동안 좀 달리 나타나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장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주요 ETF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요국 주요 지수 성과를 나타낸 ETF들 이외에도 최근에 어느 쪽으로 흐름이 좋았는지 성과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신고가 관련해서는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특히나 신고가 쳤던 종목은 이제 경향성이라든가 이유가 그렇죠. 있어서 이제 신고가 올라간 거다 보니까 신고가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고가, 우선 지난주 이제 신고가 동향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중소형 테크 관련된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ETF들이 좀 신고가가 많았어요. 네. 이제 가장 이제 신고가 쳤던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 높았던 것은 혁신 기술주, 차세대 인터넷, 핀테크, 혹은 이제 ETF 중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만 묶은 또 ETF도 있어요. 그런 게 ETF라든가, 있어요. 그런 ETF들도 있었고, 이거 외에도 좀 꾸준하게 좀 관심 받고 있는 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우주라든가, 혹은 또 이제 게임, 우라늄, 이런 네. 쪽들도 좀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개별 국가 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혹은 대한민국 이런 네. 국가들이 이제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쟁 당사자인 그러게요.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근데 성과가 불구하고 좋네요. 그렇죠.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자재 쪽도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 좀 보이고 네. 있어요. 특히나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2주 연속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고, 신고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는 플래티늄과 같은 귀금속 관련 ETF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가운데 또 한 꼭지 중요한 게 자금 동향이에요. 미국 시장으로 꽤 의미 있는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앞서 이제 주제를 통해서도 봤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지난주 이제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전체로는 한 500억 달러 정도 좀 자금이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근 52주 평균치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치 대비해서 최근 1년 이제 평균치 대비해서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자금이 그러네요. 들어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대 차트 이제 전체가 이제 주간 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자금 좀 유입이 된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해당 이제 수치는 요게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벌써 분기 말이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분기 네. 말 직전에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반영을 계절적으로도. 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대 차트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한 이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좀 쭉쭉 네, 막대가 네. 좀 올라온 거 좀 보실 수가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다만 이제 좀 약간 시장, 뭐 이제 전방향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이제 미국 주식형이라든가 미국 외 주식이든 이제 공이 좀 자금이 좀 다시금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네, 좀 넘어가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선 차트로 요거는 좀 네. 정리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미국 주식형,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이제 미국 외 주식. 네. 뭐 선진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합친 거.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회색 선이 이제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그래서 네네. 단기 국채는 약간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는 구간에서 자금이 좀 확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정체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조금 들어온 모습들 그리고 미국 주식형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정체 보이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다시금 이제 네. 약간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 보였다라는 것도 약간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기말, 반기말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조금 유입이 늘어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뭐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도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외 주식 공이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경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녹아들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흐름이 좋았던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특징 ETF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한 최근 2주 정도 이런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방산, 뭐 원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 네. 이런 쪽들. 근데 지난주 전체적인 경향은 이런 좀 올라왔던 부분들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조정이 있었었고 원유 제외하고 네. 다만 자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였다라는 것들을 좀 공통적인 경향을 좀 볼 수가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 방산 네. 관련된 ETF 좀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공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이 방산 관련된 ETF는 한국 K방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차트상으로 약간 이제 검정색 선에서 약간 네, 잘 안 네. 보이는데 검정색 선 이제 한국 K방산이 좀 계속 강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좀 지역별로 좀 여러 가지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글로벌 방위 네. ETF들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또 이제 유럽 방산 ETF가 또 있습니다. 해당 ETF 역시도 뭐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 거 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방산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뭐 글로벌 방산에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작년 말에 이 주가를 좀 힘들게 했던 요인들, 뭐 국방비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걸로 좀 확인이 되고 네, 있는 해소가 부분들. 됐어요, 그렇죠, 걱정이. 해소가 됐고 네. 여기도 이번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 좀 일시적 이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약간 뭐 휴전 네, 협정이라는 휴전 이런 것도 얘기가 얘기가 좀 나왔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이슈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제외하고 나서서도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일정 부분 유지가 될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회색 음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결국 자금이에요. 자금이에요. 예, 네. 자금.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자금 유입되면서 특히나 이제 지난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평소 경향 대비해서도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금 또 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방산을 먼저 살펴봤어요. 뭐 주가의 흐름도 흐름입니다만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금을 좀 볼게요. 금 역시도 지난주에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자금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 관련해서는 이제 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금 현물이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금 관련해서 이제 금을 캐는 이제 기업들 그렇죠. ETF가 또 있어요. 네, 금강주 네. ETF가 있는데 공이 이제 뭐 작년 올해 이제 S&P 500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요. 지금 자금 자체도 사실 작년 이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유출이 좀 있었었어요. 네, 지금 아래로 차트 보시면. 내려가 있죠. 예, 좀 네. 꺼지다가 지금 급격하게 특히나 이제 올 2, 3월 정도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자금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금 관련해서는 사실 뭐 자산 배분의 어떤 한 축으로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특히나 이제 작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이제 뭐 특히나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정부 관련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금리 다운되는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네. 뭐 금 관련해서는 좀 역시나 관심 가지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금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금 현물 관련된 ETF들은 뭐 또 쭉쭉 또 상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격적으로는 살짝 조정을 받았던 주간이었습니다만 자금의 유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은 사실 가격적으로도 뛰어올랐던 한 주간 출렁임이 굉장히 컸던 원유예요. 그래서 지금 원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자체로 뜯어봐도 이제 원유 ETF들 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에너지 산업 관련된 ETF들도 좀 강세를 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측면에서 지금 직격탄 맞고 있는 게 이 항공 산업 네. 역시도 이제 ETF로 상장이 되어 있다 비용이 보니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비용 자체가 확 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특히나 리스크도 또 그렇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은 좀 좋지 않았던 부분. 지금 이제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원유 ETF. 네. 그다음에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에너지 산업 ETF인데 이제 유가 올라가면 이 에너지 산업 ETF도 당연히 네. 강세 보인다는 부분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금 측면에서 이제 작년 초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에너지 같은 원자재, 다음에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는 좀 자금 유출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노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다음에 검정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작년 내내 안 좋다가 좀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네.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이슈에 따라서 좀 굉장히 특히나 원유 특성상 이제 등락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쭉 훑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TF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휴전 이야기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어느 쪽에 대한 아이디어 갖고 계신지 공유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분산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네. 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해당 맥락에서 뭐 개별 국가 단위에서 뭐 중국도 말씀드렸었고 네. 오늘은 이제 좀 인도 관련해서 좀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인도는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주요 국가 내에서 그나마 이제 고성장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국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관세 관련된 네. 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랑 협상이 좀 그나마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비라는 부분은 이제 소득이랑 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관련해서 좀 이제 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9월 이후로 좀 주가는 좀 좋진 않았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뭐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상대 국가로서 뭐 피어 국가로서 뭐 중국이 뭐 경기 부양책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었어요. 밸류에이션이 주가 올라오면서 이제 굉장히 비싸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9월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분도 좀 부담은 굉장히 좀 네.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국가별로 좀 분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국가들 좀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 인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최근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낮아진 상태다라는 네. 거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뭐 분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국가별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또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인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